준비되셨습니까? 예, 구하라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제가 구하라법 만든 사람인데요. 대한민국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남기고 간 목숨값을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의 민법이었습니다. 이 민법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냈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거 개정하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둘이 결혼한 경우에는 누가 출생신고하면 됩니까? 엄마나 아빠 아무나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은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출생신고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엄마가 그런데 가버렸어요. 아빠가 출생신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4번의 소송을 거쳐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본 것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하지 않는 아기가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10년 전만 해도 통계가 1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것이 사랑이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법을 통과시켜서 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거를 가정법원에 등록하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헌법 불합치가 났어요. 제가 개정한 법도 이제는 헌법 불합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할 수 있어야 돼요.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나라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혼외자건 법률원의 관계자건 아이가 태어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한다. 친생자 추정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정해야죠. 이 내용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다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 될 논리를 헌법 불합치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요. 이런 아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도 가지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기서 뛸게요. 제가 저기 있는 헌법재판관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나고 부활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 움직이는 시작 중심에 우리 후보자가 있길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그 준비, 움직임 이런 걸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